여러분은 미신을 믿으세요? 과학이 이렇게 발전한 시대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작은 금기를 지키며 살아갑니다. 흥미로운 건 이런 미신이 특정 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모양은 달라도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인간의 불안과 생존 본능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를 보겠습니다. 선풍기를 틀고 자면 질식사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실제 과학적 근거는 부족하지만 밀폐된 공간과 산소 부족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도시 생활 속에서 확대되며 만들어진 현대형 미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밤에 휘파람을 불면 귀신이나 뱀이 나온다는 말도 있습니다. 어두운 시간대에 소리를 크게 내는 행동은 과거 농경 사회에서 위험을 부를 수 있었기 때문에 경고의 의미가 담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숫자 4를 꺼리는 문화는 한자 문화권에서 죽을사와 발음이 같기 때문입니다. 연인에게 신발을 선물하면 도망간다는 말은 신발이 떠난다는 상징과 연결됩니다.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지 않는 것도 사망자 기록에 붉은 글씨를 사용했던 관습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리고 문지방을 밟으면 안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전통 한옥에서 문턱은 단순한 경계가 아니라 구조를 지탱하는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반복적으로 밟으면 틀어지거나 마모되어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집의 안전과 직결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실용적인 생활 규칙이 시간이 지나면서 밟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미신으로 굳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에서는 밥에 젓가락을 꽂아두는 것을 금기시합니다. 장례의식에서 고인에게 올리는 형태와 같기 때문입니다. 밤에 손톱을 깎으면 부모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다는 믿음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밤에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위험했기 때문에 강한 경고 문구가 붙은 것입니다. 인형을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만운이 된다는 말은 일본 사회의 전통적인 혼인관념이 반영된 상징적 경고에 가깝습니다. 묘지를 지날 때 엄지손가락을 숨기는 풍습은 엄지가 부모를 의미하는 말과 연결되어 부모에게 불운이 닥치지 않길 바라는 행동입니다. 중국에서는 뱀 꿈을 꾸면 돈이 생긴다고 믿습니다. 뱀이 재물과 연결된 상징으로 해석된 문화적 배경이 있습니다. 왼쪽 눈꺼풀이 떨리면 재물운이 온다는 믿음도 있는데 신체 반응에 의미를 부여하는 전형적인 패턴 인식 사례입니다.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영국과 미국, 호주, 이탈리아 등에서는 실내에서 우산을 펴면 불행이 온다고 믿습니다. 초기 금속 구조 우산은 실내에서 펼치면 다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경고가 미신으로 굳어졌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17이라는 숫자를 꺼립니다. 로마 숫자를 재배열하면 나는 죽었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아시아의 숫자 4와 같은 구조입니다. 스페인에서는 12월 31일 자정에 포도 12알을 먹으며 종소리 12번을 맞추면 1년 내내 행운이 따른다고 믿습니다. 새해라는 불확실한 시간을 통제하려는 상징적 의식입니다. 네팔에서는 밤에 빗자루를 쓰는 걸 꺼립니다. 재물이 나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두운 환경에서 작은 물건이나 귀중품을 쓸어버릴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집 안에서 신발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면 불운이 따른다고 믿습니다. 광산 노동 문화에서 비롯됐다는 설이 있습니다. 사망한 광부의 신발을 식탁 위에 올려두던 관습이 불길한 상징으로 남은 겁니다. 덴마크에서는 새해 전날 아끼는 사람의 집 문 앞에 접시를 깨뜨린다고 합니다. 깨진 조각이 많을수록 친구가 많고 운이 좋다는 의미입니다. 파괴 행위가 오히려 결속과 행운의 상징으로 전환된 사례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왼발로 개똥을 밟으면 행운, 오른발이면 불운이라는 매우 구체적인 미신이 있습니다. 우연한 사건에 방향성과 의미를 부여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아일랜드에서는 음식이 바닥에 떨어지면 요정의 몫이라 여기며 주워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경외가 반영된 문화입니다. 체코에서는 결혼식 날 맑은 날씨를 바라며 아기 예수상을 덤불 아래 두는 풍습이 있습니다. 종교적 상징을 통해 자연을 통제하려는 의식입니다. 터키에서는 밤에 껌을 씹으면 죽은 사람의 살점을 씹는 것이라는 섬뜩한 말이 있습니다. 밤과 죽음을 연결해
어린아이의 행동을 제어하려는 강한 상징적 경고입니다. 러시아에서는 집안에서 휘파람을 불면 가난해진다고 믿습니다. 불을 날려보낸다는 상징입니다. 이집트에서는 가위를 벌려두거나 아무것도 자르지 않으면서 놀리면 영혼을 화나게 한다고 여겼습니다. 날카로운 도구에 대한 경계심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깨진 거울을 보면 7년 동안 불운이 따른다고 믿습니다. 거울이 영혼을 비춘다는 상징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사다리 밑으로 지나가면 안 된다는 믿음은 신성한 삼각형을 깨뜨리는 행위라는 인식에서 비롯됐습니다. 금요일 13일을 꺼리는 문화 역시 종교와 신화가 뒤섞여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보면 전 세계 미신은 전혀 무관해 보이지만 공통된 구조가 있습니다. 위험을 경고하는 생활 규칙이 과장된 형태로 남은 경우, 언어와 발음의 유사성에서 의미를 끌어낸 경우, 죽음과 영혼 같은 보이지 않는 영역을 설명하려는 시도,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의식으로 다루려는 욕구입니다. 미신은 무지의 산물이 아니라 설명되지 않던 시대의 해석 방식이자 심리적 안전장치였습니다. 과학은 많은 것을 밝혀냈지만 인간의 불안과 상징 욕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는 작은 징크스를 만들고 특정 숫자를 피하고 괜히 밤에는 조심합니다. 어쩌면 미신은 인간이 세상을 이해하려는 오래된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은근히 지키고 있는 미신 하나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정말 운명을 바꾸는 규칙일까요? 아니면 오래전 생존의 기억일까요? 지금까지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